저번에 새벽 1시 반까지 일을 한 적도 있고, 그 직원들 일정을 다 채워도 여전히 한 달치 일정이 밀려있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름에 바짝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여름 끝나면 그 돈 갖다가 해외에서 좀 지내다가 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코로나 때는 학원이 영업을 아예 못하니까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버리니까 그 당시 힘들었었죠. 새벽에 택배 배송 알바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학원 원장님들 많이 만났어요. 새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주 우동총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 셋 아빠 송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짐이 굉장히 많아요. 에어컨 청소를 생각보다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짐을 보고 굉장히 다들 많이 놀라세요. 이 차가 딱 짐 실기에 좋아가지고 에어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시작되세요? 하루 일과라고 하면은 그 전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날 고객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먼저 전자명함을 보내가지고 누구누구 기사인데 고객집을 방문할 겁니다, 이런 문자하고 에어컨 세척을 위해서 뭐 집 주변 정리, 화장실 정리 이런 거 하는 안내 카톡을 보내요, 그 전날 밤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챙기고 아침 9시가 첫 타임, 1시, 4시 보통 이렇게 세 타임이 기본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타임 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9시, 11시, 2시, 4시, 6시 이렇게 5타임을 들어가고 또 일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밤 9시 타임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저번에 새벽 1시 반까지 일을 한 적도 있고. 새벽 1시 반까지 일하셨다고요? 예. 새벽 1시 반까지 일하셨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엄청 피곤하죠. 지금 저번 달에도 수액을 한번 맞고 저번 주에도 병원 가서 링겔 하는데 맞았어요. 안 맞으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가정집이면 낮 시간에 가는데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 끝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밤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집 들어가기 전에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집은 과연 깨끗할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을지, 또 에어컨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같은 게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게 될 때 또 고객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집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집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동선이 많이 꼬여가지고 작업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항상 문을 열 때 이 집은 과연 어떤 상태일지, 어떤 에어컨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선물 뜯기 전에 그런 것과 비슷한 네네, 그렇죠. 약간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우려 반. 오늘 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깨끗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도착하시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일단 리모컨을 달라고 해서 에어컨을 켜봐요. 왜냐면 청소하기 전에 한 번도 사용 안 하다가 여름이 이제 시작되면 청소를 맡기고 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1년간 안 쓰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냉방이 안 나온다든가 뭔가 소리가 이상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나중에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켰는데 뭔가 정상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청소 중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정상 작동이 되는지 냉방이 잘 나오는지 그런 걸 미리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화분이에요. 화분이 어떤 것 때문에 화분이 제일 무서우세요? 이렇게 작업하다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발로 툭 치거나 엎어지잖아요. 그럼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화분 많이 놓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분이 깨진다든지 흙이 이제 바닥으로 엎질러져 버리면 서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에피소드 있으세요? 많죠. 두세 번 있었는데 그 화분 흙을 다 주워 담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객님 눈빛도 많이 흔들리시고. 일단은 오면 화장실에 비닐부터 먼저 쳐요.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하면서 그 오물이 다 튀어서 집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없겠네요. 네, 튀어도 이제 다 비닐로 나가주니까. 집업 물이 많이 튀나 보죠? 예, 많이 튀죠. 고압 세척기로 계속 쏘니까 물이 많이 튑니다. 근데 사진을 찍으시네요? 청소 끝나고 나서 에어컨 그 청소 전후 그다음에 이런 사진을 다 고객한테 보내드려요. 고객이 사진 보면서 우리 집 에어컨이 이랬구나, 청소할 때 이랬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사진을 다 보내드립니다. 고객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비닐 쳐준 게 너무 감동이었다. 에어컨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세종이라는 도시를 이제 알아보고 이 세종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우렁총각에서 이 기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어떻게 알아봐서 이제 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전주에 있던 제가 아는 지인이 우렁총각 그 팀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세척기 세팅을 하는 건데 에어컨에 약품을 뿌리고 불린 다음에 이 고압 세척기로 다 쏴서 이제 오염 물질들 다 없애주거든요. 세척할 때가 가장 기분 좋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때가 벗겨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이 물로 쏠 때 그 물방울 튀면 그 더운 게 약간 해소돼서 그게 더 좋습니다. 이제 분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 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초면 열려요. 근데 이 모델은 얘가 빡빡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안 뜯어져요. 다른 집이면 1초면 열릴 것을 안 열려가지고 저번 집에서는 이게 안 열려서 한 5분간 붙잡고 있으니까 고객분이 저를 보면서 청소하러 왔는데 분해를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당황하고. 지금이 성수기 때인데 얼마나 바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8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 일정을 다 채워도 여전히 한 달치 일정이 밀려있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요. 보통 기사분들이 하루에 3타임을 기본으로 잡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하루에 5건씩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야간 작업을 9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그때 뭐 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9시에 들어가서 보통 한 12시 정도 끝나는 경우도 많고 저번 주에는 1시 반까지 일을 하고 왔어요. 이 업의 특징은 여름에 이제 성수기다 보니까 몰아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이제 비수기 때 가을 겨울 봄에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전에 청소를 받았던 분들 고객을 집을 가다 보면 나사가 없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갔던 집은 에어컨 전체를 분해했는데 나사 10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여분 나사로 이제 채워드린 적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전 업체분이 이제 초보이셨던 거죠. 이 에어컨 청소만의 매력이 뭘까요? 여름에 바짝 벌 수 있다는 거요. 돈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도 하시고 여름에 바짝 일을 많이 받아서 많이 하고 이제 비교적 비수기 때는 좀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름에 바짝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이제 여름 끝나면 그 돈 갖다가 해외에서 좀 지내다가 오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 이렇게 청소하실 때 가장 유념해 두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부서뜨리지 않는 거?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고객분들 중에는 청소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정말 제 그림자 같이 쫓아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따라다니면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로 오시고 거실로 오면 거실로 오시고 안방으로 가면 또 안방으로 오시고 모든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 부류예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나도 보고 나중에 따라해봐야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이 업자가 청소하면서 내 에어컨 부서뜨리지 않나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제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곰팡이 보이세요? 이쪽으로? 와, 이 정도면 심한데요? 또 에어컨 모델마다 곰팡이가 잘 끼는 위치가 또 달라요. 세척을 할 때 어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알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세척이 가능하죠. 이제는 에어컨 모델만 봐도 장단점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어디에 곰팡이가 많이 끼는지 어디 부분에서 고장이 잘 나는지 지금 이 정도면은 어떤 편인가요?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냥 여름에는 계속 트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대야 있을 때만 잠깐 틀고 사용량이 달라서 청소 주기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에어컨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청소 주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손님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놀라시죠? 주부님들이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뭐 생각조차 못 하시고 그래서 많이 부끄러워 하세요. 그리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글 가운데 하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기사님한테. 청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에어컨이나 청소가 있으실까요? 저번에 5시 정도 타임에 들어갔는데 밥을 못 먹고 일하는 것 때문에 고객분이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사골국 반찬 해가지고 주셨는데 저는 빨리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국국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청소 끝날 때쯤에 보니까 고객분은 안성타면 라면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저한테 먹을 거 다 해주시고 본인은 라면 드시니까 굉장히 좀 뻘쭘했었어요. 그렇게 잘 해주신 집주인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저번에는 점심 먹고 가라고 짜장면 시켜주신 분도 계시고 마실 거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청소하시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청소하세요? 일단 초보 때는 분해 조립이 아무래도 익숙하진 않으니까 잘 조립하고 분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이제 청소할 때도 세척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러운 부분을 없애고 세척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에어컨이라 생각을 해서 우리 가족이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우리 집 가족이 마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 에어컨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끗하게 정말 곰팡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해 청소를 합니다.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거의 100% 만족이에요. 처음에 맡기기 전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번 이 청소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은 맡겨야 되겠다. 전혀 돈 아깝지 않다. 저희가 일하는 그런 작업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고 오염이 심한 걸 봤기 때문에 세척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너무너무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우렁총각이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법이 있을까요? 고객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 우렁총각 그 한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기분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받고 기분이 좋고 만족을 해서 다음번에 또 이 업체에 맡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서비스에 굉장히 충실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 그 비닐 친 것도 고객분들의 마음을 이제 더 헤아려서 내가 고객이라면 청소업체가 왔을 때 뭐가 걱정이 될까 이런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닐도 친 거죠. 특히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침대 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침대 매트리스를 다 빼고 침대 위에 비닐을 다 씌워요. 그리고 그 위에 매트를 깔고 덮개로 주변 물건을 싹 덮어주고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좀 더 친절하고 고객을 진심을 대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뿌리시는 건 뭐예요? 네, 이거는 에바 전용 세정제예요. 세척제. 약품 뿌리고 불린 다음에 이제 고압 세척기로 쏘는 거죠. 뒤에까지 그거를 뿌려주시네요? 그렇죠. 골고루 다 해야죠, 세척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면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까요? 지금 뿌린 건 약품인데 에바 전용 약품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는 플라스틱이라서 어차피 세척하는데 문제는 없고 이따가 고압 세척기로 물을 쏠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원래 에어컨 자체가 물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다 물을 뿌리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약품 뿌릴 때도 그렇고 물로 쏠 때도 그렇고 항상 위 아래 바꿔가고 좌우 돌려가면서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어디 부분은 청소가 됐는데 또 어디 부분은 청소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면서 하시네요. 그렇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청소할 때 이렇게만 쏘고 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는 청소가 됐지만 이렇게 돌렸을 때는 이런 데가 청소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품만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세척 기사분들 중에서 약품 뿌리고 물로 바로 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많이 달라붙은 얼룩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빗질을 합니다. 손이 많이 가네요.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물로만 싸도 없어지는지 아니면 빗질을 해야 되는지 그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만 쓰면 여긴 깨끗해지지만 여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위아래 돌려서 여기 아까 곰팡이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쏘면 이제 그 오염물질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제 속이 다 시원한데요? 깨끗해지죠. 그리고 아까는 날이 여기 날 안쪽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날 안쪽이니까 이 방향으로 쐈어요, 물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번에는 날 안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쏴야 또 깨끗하게 나갑니다. 이 송풍기로 말렸어도 물기를 완벽하게 말리진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네.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 물기가 없게끔 이렇게 닦아줍니다. 사장님께서 엄청 성격이 꼼꼼하신 것 같으세요. 빠른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내가 빨래 갤 때 보면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일하다 보면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을 쌌잖아요. 네. 물기를 말리려고 선풍기로 지금 물기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톤치드예요. 피톤치드요? 예, 탈취제, 냄새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기 빨아들이고 송풍에 말려도 한계가 있으니까 걸레로 마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매번 손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닦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게 물리적으로 힘으로 눌러줘야만 닦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물을 싸도 안 지워지고. 플라스틱 틈새에서 물이 조금씩 내려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럼 이따가 이 기판을 여기다 달 건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떨어지는 물들이 기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오래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아까 전 사진이었고요. 이게 후 사진입니다. 와, 엄청 깨끗해졌네요. 네, 전후 차이가 아주 명확하죠. 얘도 보시면 이게 전 사진이었고요. 후 사진입니다. 곰팡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깨끗해진 걸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 그 곰팡이 공기를 이제 안 마셔도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게 전 사진이고 이제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원래는 영어 쪽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대학생들한테 토익 가르치는 그 토익 학원에서 토익 강사로 이제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100명, 200명 대학생들 수강생을 앞에 두고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토익 강사를 하다가 입시 학원도 했고요. 8년간 정도는 영어 학원 운영을 아예 했습니다. 원장으로. 근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 학원 일이라는 게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서 이제 학원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오후 늦게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시험 기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말에 해야 되고 시험 준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가 셋인데 어린애들하고 같이 보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 유치원에서 오면 저는 그때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주말에도 시간이 없고 해서 학원 일을 애들 키우면서는 하기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업종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결정적이었죠. 코로나 때는 학원이 영업을 아예 못하니까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버리니까 그 당시 힘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택배 알바, 새벽에 택배 배송 알바를 했었는데 그 당시 학원 원장님들 많이 만났어요. 새벽에 동네 학원 원장님들이 많이 왔었죠. 학원은 운영을 아예 못하니까 그냥 수입이 빵이 돼버려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해서 학원 원장님들이 새벽 배송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우렁총각 지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렁총각은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은 이 에어컨 청소 업체가 다 개인이 하는 그런 소규모 업체인데 우렁총각은 지금 전국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됐고요. 본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 전 지역 모든 지사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또 어딜 가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이제 서비스를 맡길 수가 있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고객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시고요. 일을 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좀 행복하세요?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에어컨을 가동을 했을 때 문제 없이 정상 가동이 되면 벌써 이제 쾌감을 느끼죠. 그리고 고객분들이 깨끗한 거에 만족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박수 친 분도 계셨어요. 너무 깨끗해진 거 보고 에어컨을 샤워시킨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에어컨 안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바람을 쐬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이번 여름에 청소를 맡기시고 에어컨을 트시면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우동총각에 믿고 맡기셔서 청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가 여름 전에 청소를 맡겨야 되냐 여름 끝나서 청소를 맡겨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에어컨을 쓰시면 여기 물이 생겨서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을 겨울이 지나면 그 사이에 그 물이 곰팡이가 되기 때문에 더 증식을 해요. 에어컨을 다 쓰시고 나서 이제 여름 끝나고 나서 덥기 전에 그때 청소를 맡기시면 깨끗한 상태로 이제 보관을 쭉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조립이 다 끝났고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방송을 찍는다고 해서 많이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찍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더 예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작업을 하다가 에어컨이 저를 때려가지고 코에 이렇게 멍도 들고 사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우동총각 청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최대한 친절하게 열심히 다해서 청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